오늘 희망봉에 가보려고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 스타일이 콜로니얼 스타일이라고. 근데 여기 남아공이 파타고니아만큼이나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건 몰랐어요. 맞아요. 거의 파타고니아 수준인데. 그래서 약간 식물들도 조금 비슷해, 느낌이. 들꽃도 많고. 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부터 저기 이제 희망봉 있는 이 동네에는 한 달 살기 너무 하고 싶은 곳이에요. 근데 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만 살고 싶어요. 왜죠? 오래 정착하기는 치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래 정착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한 달 살기는 너무 하고 싶은 곳이에요. 너무 멋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2, 3일 머물고 가기에는 너무너무 아쉬운 것들이 많아서 한 달 살기 같은 거 정말 해보고 싶은 곳이다. 근데 정말 한 달만 살고 싶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또 로컬 분들하고 되게 어울려 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어떤 행동들이 무모한 행동들일까봐. 지나가다가 멋있어서 잠깐 내렸는데요. 산에 저 등대 같은 모습, 앞에 이제 등대 같은 작은 게 있고 산에 해무가 밑에 산 아래 산등성이 아래에 빛을 받아서 너무 멋있네요. 산 모양도 특이하고 산 능선마다 이렇게 해무가 꼈고 또 빛을 받아서 거의 주차장에 다 왔고요. 여기서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정말 멋있겠네요. 희망봉 주차장에 지금 막 주차를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케이프포인트 등대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이 표지판을 몇 번 봤는데 여기 있는 원숭이 바보는 매우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안내 표지 간판이 계속 써 있어요. 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올라왔다고 또 전망이 또 좋아졌어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쪽 부분이 이제 희망봉, 그리고 지금 저쪽에 보이는 곳이 저희가 아까 주차를 한 희망봉 주차장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등대 케이프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에 이제 희망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스님이 오늘 선글라스도 평소에 안 쓰시던 걸 써서 색다르게 보이네요. 선글라스를 얼마 전에 잊어버렸어요. 본인이 실수한 건 아니고 물개새끼 물개 새끼 오해하지 마세요. 물개의 새끼, 물개새끼가 너무 우스님을 좋아해서 우스님에게 막 달려들어서 저희가 카약하는데 거기에 정신을 잃고 선글라스를 바닷가에 빠뜨렸습니다. 그 선글라스 산지 지금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새 거라서가 아니라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맞아. 그거 우스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스님한테 되게 잘 어울렸어요. 우리나라 선글라스였죠. 어쨌든 하나 더 사요. 우스님이 하나 사요. 그래도 저희는 되겠어요? 한번 굶죠 뭐. 오른쪽으로 보이는 경치가 여기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기 멀리서 이렇게 보면 파도가 굉장히 세게 배럴이 크게 생겨서 우와 저 물들 물 안에 아이폰이랑 카메라로 영상도 좀 찍어봤는데 고프로는 너무 광각으로 찍혀서 이런 영상을 잘 찍진 못했어요. 등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케이프 포인트 등대로 갑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요 탑이 있어서 탑이 없었으면 저 희망봉과 해무가 있는 저 바다의 언덕까지 한꺼번에 그냥 가리지 않고 볼 수 있었는데 요 탑이 있어서 가려지네요. 탑 앞에 가서 보면 어떨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등대는 저기 저 앞에 보이는 노란 지붕 건물이 보이시죠? 파리, 암스테르담 거기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시드니, 뉴델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울은 없네요. 등대를 보고 내려갑니다. 이 등대 아래 보면 1860년에 지어져서 이 등대에 방문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기 위한 건물이었대요. 등대 아래에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 내려와 보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키퍼스 트레일. 이게 1시간 반 걸린다는 걸까? 아니면 여기 앞에 일자를 지어놨는데 30분 걸린다는 걸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여기다가 자기가 써놨어. 15분이라고. 이쪽으로 가면 그 라이트하우스 키퍼니까 등대지기의 길
가는 길입니다. 이게 글로벌 애트모스피어 와치. 아까 이게 요 탑이 등대에 있는 쪽에서 경치를 가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애였네요. 기후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탑이랍니다. 매우 중요한 애였어요. 근데 제가 희망봉과 바닷가를 잠깐 저 등대 쪽에서 바라볼 때 요거 때문에 가려지네요 라고 얘기했던 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등대지기의 길로 왔더니 등대지기의 길 예쁘네요. 등대지기의 길로 한번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이 길 따라가면 새로운 등대수로 가는 것 같아요. 저 위에 이제 보이는 등대가 저희가 좀 아까 봤던 등대고요. 그 등대에서 새로 더 남쪽으로 지었다는 등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을 디아스 포인트라고 부르고, 가는 동안에 까만 도마뱀 같은 게 종종 보여요. 까만 도마뱀이 보이는데 걔는 개코스럽지 않고 악어스럽게 생겼어요. 이곳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표지판이 나오고요. 마지막 디아스 포인트를 향해서 이런 곳에 오면 친구들, 가족들 혹시 같이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오다가 보니까 길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기 아마 등대지기의 길 정비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네요. 여기가 End of Trail. 저기가 이제 그 마지막 등대입니다. 이곳에 마지막에 왔더니 아까 봤던 예전 등대가 있고, 저 끝에는 해무에 쌓여진 언덕들, 그리고 이곳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새로 설치한 등대가 보이네요. 처음에 아프리카에 올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대강의 루트를 짜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긴 왔는데, 크게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동부 아프리카를 따라서 남부로 내려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유럽에서 시작한 거죠. 유럽에서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의 맨 마지막 희망봉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케이프 포인트 희망봉 바로 옆에 있는 등대에 왔고 이제 희망봉 가네요. 그동안 별일 없었고, 물론 뭐 작은 일들이야 많았지만 크게 뭐 안전에 위협되는 것들은 없었고 도난당한 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마주치시는 분들 진짜 인상 좋고, 맞아. 되게 잘 웃어주시고, 맞아. 진짜 어쨌든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그 마주치는 분들이 되게 좋은 거랑, 그 치안에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그 문제랑은 조금 다른 문제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섭고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 이해가 되고. 네. 근데 또 다른 곳에서는 좀 안 봤던, 다른 곳보다 심한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봤어요. 그럴 때 되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할수록 치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여행하면서, 특히 아프리카,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남아프리카 여행하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는 지금 여기서 잠시 바나나하고 매운맛, 캐슈넛 이것을 좀 먹고, 그리고 이제 희망봉으로 가볼까 합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네요. 이쪽에서 보는 경치구나. 네, 길이 좀 전까지는 그냥 산길이었는데 들꽃길이 깔렸어요. 밑에 파도가 막 난리가 났어. 여기가 디아스 비치입니다. 수영하면 위험하다고 적혀있네요. 디아스 비치에서 이렇게 이 절벽 위로 이렇게 난 길을 따라서 희망봉에 가게 되는데, 몰아치는 파도가 너무 강렬해갖고 멀리서부터도 계속 눈길이 끌어요. 희망봉 가다가 디아스 비치가 파도 색깔이며 파도 크기며 파도의 모양이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저것 때문에 시간을 엄청 허비했어요. 허비는 아니지, 자꾸 가다 서다 희망봉에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걸어가고 있습니다. 봉우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닷가 끝에. 이것이 바로
망봉, 이것이 바로 희망봉. 많이 올라왔는데 무슬림이 갑자기 베이글 샌드위치가 먹고 싶대요. 저 멀리 인증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네, 그렇다면 바로 이곳이 희망봉. 왔다. 무슬림 희망봉 절벽에 매달렸습니다. 베이글 샌드위치랑 네. 칼라마리 튀김 네, 하나씩 테이크아웃해서 네. 아침 그 도시에서 먹을 거예요. 드디어 희망봉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아프리카의 끝 희망봉에 도착했습니다. 대헷